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강의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10번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과 수능 국어 영역, 그 중에서도 고전 시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전 문학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왜 고전 문학 문제가 나오는지, 수능 고전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전 문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수능 국어 영역에 고전 문학은 왜 포함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고전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고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 후에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문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날 훅 하고 들어왔는데 그 느낌이나 감정을 차마 일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대박, 미쳤다, 개슬프다 정도의 감탄사 혹은 좀 더 심한 욕으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 가랑비 수준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태풍이나 홍수처럼 우리 안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방언 터지듯이 막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생각이나 감정을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가수 백지영은 이별의 고통을 총 맞은 것처럼 이란 언어와 멜로디로 표현하고 화가 뭉크는 인간의 고통을 절규라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총 맞은 것처럼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백지영의 사진과 또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고전 문학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 있고 훌륭한 문학 전체를 일컫지만 한국 문학에서 말하는 고전 문학이란 1894년 갑오경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갑오개혁 이후의 문학을 지칭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하는 고대 가요에서부터 1984년까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모든 문학을 일컫습니다. 현대 문학에 비하면 겁나게 긴 시간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대한 시간에 비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수능에서 다루어질 만한 작품들은 채 100편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EBS 교재를 보면 고전 시간은 약 82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와, 82편이라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네? 별로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혼자 보려고 하면 굉장히 외롭고 또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국어 선생과 함께라면 쉽고 재미있게 고전 문학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대체 고전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수능에 고전 문학은 왜 포함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체 뭘 평가하는 시험인가요? 수능 국어 영역 출제자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이봐 학생이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한국어로 된 겁나 다양한 글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또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
학생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내가 글 몇 개 긁어다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른 여기 와서 한번 읽고 풀어봐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능이란 한국말로 글을 읽고 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가면 길에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하는 적이 있죠.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영어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할 줄 알면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햄버거 주문하는 것과 영어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영어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영어로 된 신문 기사나 과학 잡지 정도는 읽고 막 씹어먹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라도 되려고 한다면 법원 판결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읽고 심지어 반박하는 글 정도는 날려줘야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합니까? 한국어를 잘한다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러분은 한국어로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한국어 읽기 능력과 글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한국어로 사회, 과학, 정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을 잘 읽는지, 그리고 시, 소설, 희곡 같은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내용과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는지를 간보기 위해, 즉 평가하기 위해 수능을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옛날부터 전해오던 노래나 시, 산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수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전 문학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 혹은 뉴진스의 노래가 한 500년 후에 수능 국어형에는 고전 시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완전 힙한 노래지만 500년 후 학생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고려가요 청산별곡 얄리얄리 얄라정 보듯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고전 문학이 별게 아니라 옛날에 완전 잘 나가고 옛날에 완전 장난 아니었던 노래나 문학 작품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고전 문학을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수능 국어 영역을 풀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되내십시오. 아니, 한국말로 써놨는데 내가 읽고 모를 게 뭐가 있지? 자, 뭔데? 뭐라고 써놨는데? 한번 가져와봐.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 국어 선생과 함께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부터는 국어 영역, 문학 영역 중에서 고전 시가를 시작으로 주요 내용과 기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깨기 하듯 한 작품 한 작품씩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새 저와 함께 수능 기출 문제들과 또 EBS에 나온 고전 시가들을 모두 마스터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앞으로 긴 여정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